안녕하세요. 오늘 히브리어 제 6강 시간입니다. 우리 6강 시간에서는 우리가 23페이지 맨 밑에 더 이어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은 여기에 이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죠. 도시. 그런데 여기에다가 민이라고 하는 원래 이제 민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죠. 전치사. 이 프롬이라는 뜻인데 붙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이제 좀 필요한데 여기에 이르라고 하는 것이 나왔잖아요. 이르, 이르.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민이 붙는 거죠. 민. 요게 프롬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제 붙을 때 어, 여기서 본 것처럼 요 여기 잘 보시면은 눈이 없어졌죠. 요거가 없어요. 여기 눈이. 그러면서 이제 요 관계가 이르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플러스 민, 요게 원래 민이 붙는 거예요. 전치사. 프롬, 도시로부터 전치사. 붙을 때 요 눈이 없어지면서 여기다 점을 찍어야 돼요. 여기다가 점. 그런데 여기 점을 찍을 수 없는 후음이에요. 후음. 후음은 알렙, 해, 헤트, 아인, 레시. 이 정도가 후음인데 이 후음의 특징이 뭐냐면 어, 중간에 점을 못 찍는다. 그래서 점을 못 찍는 대신에 여기 민의 점이 하나짜리였는데 이 점을 안 찍고 여기다가 점을 여기다 찍어주는 거죠. 매가 되는 거죠. 매. 지금 그 얘기가 여기에서 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민이 매로 바뀌었죠. 매로. 여기가 매로. 매로 바뀌고 이르는 그대로 왔죠. 이르. 자, 왕을 한번 해보면 함멜레크예요. 이게 함멜레크. 여기 이제 하하고 점이 있잖아요. 하하고 점이 있다. 관사죠, 관사. 자, 관사까지 있는 그 왕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 이제 민이 붙었어요. 전시사.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함멜레크에다가 아까 민의 그 눈이 없어지면서 여기 점이 두 개로 온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음절이 세 음절이 넘어요. 그래서 이 발음을 별도로 해주라라고 하는 요 가운데 세로 선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매택이라 그래요. 매택. 매택. 그러면 이 발음을 여기서 별도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발음해 주라 이 말이에요. 발음을 연결하지 말고. 그래서 정관사 해는 탈락할 수 없죠. 애가 왔기 때문에 채화가 온 게 아니라 그래서 다 써줘야 되기 때문에 매택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분리하는 거죠. 이쪽에 발음을 해주고 이쪽을 별도로 해줘라. 자, 그 다음에 이 매매 이가 올 때 미가 이어지는 단어에 요드하고 쉐바로 시작할 때 요드 밑에 쉐와는 없어지고 미는 그대로 사용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 이 요드하고 쉐바가 올 때 요 쉐바는 없어지고 요 민에다가 점을 더 안 찍고
그냥 그대로 쓴다. 이거 그대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문장에서 나오면은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오늘은 이제 히브리어를 읽다 보면 여러 가지 문장 기호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일단 여기 나오는 것부터 먼저 보시면 문장에 사용되는 점 그랬죠. 특히 이제 악센트라는 게 있는데 악센트는 표시가 이렇게 꺽쇠 같이 생겼죠. 위에 이렇게 꺽쇠. 요게 악센트인데 보통 마지막 음절에 악센트가 오기 때문에 이 표시의 기입을 종종 생략했다. 마지막 음절이 아닌 음절에 악센트가 오는 경우는 해당 음절에 이 악센트 표시를 했지.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마지막 음절에 악센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도 맨 마지막 음절에 악센트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마켭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하이프 뭐 옆줄 뭐 이런 거예요. 둘 사이의 단어를 하나로 묶어서 한 단어로 사용할 때 이렇게 하 아래치 관사조 하가 그 땅으로부터 민이 이제 아까 프롬이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합치지 않고 떨어뜨리는데 한 단어다. 그럴 때 이 마켭이라고 하는 것을 써요. 마켭. 마켭은 연결부호예요. 연결부호. 부분도 연결해서 읽고 해석도 같이 해라. 그다음에 쇼파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 절의 끝에 표시하는 구두점이다. 마치 그 자세히 보면 다이아몬드 같이 생긴 게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단어가 이렇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니까 쓰다가 끝에 가서 점 두 개짜리 만나죠. 그러면 이게 마침표나 마찬가지예요. 한 절이 끝났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실룩과 매택이라고 있는데 쉼표의 문장 중간 단어에 있으면 매택이라 그래요. 매택. 그러니까 아까 했었지만 이렇게 나오고 중간에 이렇게 나오면 여기 매택이라는 거죠. 중간에. 근데 문장 끝에 매택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실룩이라 그래요. 실룩. 이제 문장 마감이 다 끝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파쉐이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동일 자음 동일 단어의 분리비호. 어떤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 그 매택은 단어 사이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근데 파세이크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들어와요. 이렇게. 좀 이게 너무 세게 걷지만 좀 어, 이렇게 알맞게 들어오지 뭐 세게 많이 크게 안 들어오죠. 이렇게 이런 거를 파쉐이크라 그래요. 파쉐이크.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부호를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나오는 기호를 좀 많이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히브리어 문장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게 더 있냐면 끝에 이제 단어가 이렇게 오는데 끝에 해가 오잖아요. 그럼 이거 발음하지 말라. 해나 알레비는 오거나 그러면 발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배워놨는데 여기에 점이 오는 게 있어요. 점이 이렇게. 요 점을 우리가 마픽이라고 그래요. 마픽. 이거는 소리를 내라. 그래서 이거는 흐, 해. 뭐 여기에 모음교가 있으면 그 발음 해주면 되겠죠. 히읗 발음을 확실하게 해주라는 거죠. 마픽은. 그래서 이 부호들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데 어,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거나 이거의 밑에 파다흐가 올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선입 파 파타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입 파타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게 이제 단어가 오면은 이거를 R을 먼저 해줘라. 이 선입 먼저 파타흐를 발음해줘라. 아. 이건 아하고 그냥 말겠지만 요거는
아하고 이게 흐가 있으면 흐가 발음돼요. 아흐 이렇게. 이런 거를 선입파타흐라고 한다. 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아트나라는 게 있어요. 아트나. 아트나는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와요. 단어 속에 이렇게 삭화 표시로. 이거는 음절을 둘로 나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쫙 있는데 여기에 어떤 아트나가 있어. 그러면 여기까지가 한 음절, 또 여기가 한 음절 하고 이 아트나가 그런 음절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문법을 다 배우고 이제 구조 분석을 할 때, 문장 구문론 할 적에 이 아트나를 보면 되게 쉬워요. 아트나라는 걸 확인하고 아, 이게 음절이구나. 이쪽이 음절이구나. 이렇게 두 음절을 나눌 때 아트나라는 기호를 써요. 아트나는 아트나. 아트나가 있다. 그런데 세 번째 음절은 세골타라는 게 있어요. 세골타. 세골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3음절. 음절을 세 번째로 구별할 때 세골타. 또 네 번째 음절은 카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나가는 게 있는데 이거를 사음절. 삼음절은 세골타. 사음절은 자켓 카톤. 마지막 오음절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음절을 나눌 적에 레비아라는 게 있어요. 레비아. 레비아. 레비아가 이렇게 생겼는데 레비아. 세골타, 자켓 카톤, 레비아. 이런 게 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연결 부호 세 가지만 하고 넘어가는데 한 번씩만 들어두시면 돼요. 연결 부호가 있어요. 부호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보시면 메레카가 있어요. 메레카. 요거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아, 그냥 이어서 읽어라. 그냥 이어서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문화흐라는 게 있어요. 문화흐. 문화흐는 뭐 니은자 거꾸로 쓰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문화흐. 이것은 뒷단어하고 자연스럽게 읽어라. 뒤 단어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매후쿠가 있어요. 매후쿠. 매후쿠는 이렇게 있으면 꺽쇠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이것도 뒷단어와 뒤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데 좀 강조 연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강조 연결. 아무튼 이런 기호들이 있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야 돼요. 이것을 막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 이러이러한 단어들이 있다. 이런 기호도 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음. 그렇게 해서 이 단어들을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마지막으로 여기 뭐야 이 읽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왜냐면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 정리를 한번 여기서 더 해주려고 하는 거죠. 알렙은 소리가 안 난다. 베트는 비읍이다. 김멜은 기역. 달렛은 디귿. 해는 히읗. 바브는 비읍. 자이는 지읒. 해트는 해트죠. 해트. 테트는 피읍. 근데 이게 티귿 발음이 많이 나죠. 요드는 뭐라 그랬죠? 반자음이라 그랬죠. 요드 플러스 오는 요. 요드 플러스 아는 야. 뭐 이런 식으로 요드가 중요합니다. 카프는 키역. 라메드는 발음 니을 두 번. 맴은 미음. 누는 니은. 싸맥은 시옷. 아이는 이것도 음가가 없죠. 페, 짜데, 코프, 레시.
신신, 타브. 요거 주의하죠. 요거는 쉬고, 요거는 쉬고, 쉬고, 쉬고. 이렇게 한 번만 다 배운 건데 한 번 더 정리하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제 동사, 동사로 갑니다. 동사. 드디어 이제 우리가 동사에 왔는데 우리가 동사를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나중에 명사를 배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 구조에서 뼈대가 되는 게 동사거든요. 동사를 잡고 그 앞에 주어로 명사가 오고 목적으로 명사가 많이 오고 그래서 중심이 동사예요. 동사. 그래서 동사를 잡아라. 동사를 정확하게 잡으면 그 문장의 중심을 잡은 거기 때문에 앞에 주어가 오고 뒤에 목적어가 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장 구조를 잡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 동사부터 공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는 히브리어 문장 구성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이고 단순히 주어와 동사로 간단한 문장이 구성된다. 이렇게 동사가 쓰인 문장을 동사 문장이라 하고 동사 없이 명사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문장을 명사 문장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사 문장과 명사 문장이 있다. 문장의 이 문장이죠. 문장의 주어는 명사와 대명사가 쓰이고 문장의 구조는 어순에 관계없이 쓰인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가서 동사가 오고 주어가 오고 목적어가 오고 이런 순서인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순서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니까 동사가 오고 주어가 오고 목적어가 오고 이런 순서인데 뭐 여기에 주어가 먼저 올 수도 있고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 순서에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동사 주어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순서는 바꿔질 수가 있다. 동사는 문장의 주어가 수행하는 행위를 묘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동사의 시상. 히브리어의 시제는 시간의 순서가 아닌 행위의 동작이 완료됐냐, 아직 완료되지 않았느냐, 두 가지 이상밖에 없어요. 완료됐으면 완료.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으면 미완료. 그래서 완료하고 미완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사고 체계에서는 동사가 완료가 됐느냐, 완료가 안 됐느냐, 이런 사상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여러 가지로 이제 문장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 이 시상은 어스펙트라고 그러는데, 이 시상은 두 가지밖에 없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돌아오면은, 히브리어 시상에는 완료하고 미완료밖에 없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이거는 어떤 행위나 동작이 완료됐느냐? 아직 완료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완료되었느냐? 완료되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만약에 완료가 됐다. 그러면, 진짜 어떤 일이 완결된 상황이에요. 완료예요. 완료가 됐다. 두 번째는 단순 과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 세 번째는 현재 완료도 되겠죠. 현재 완료도. 어떤 일이 쭉 해오다가 완료가 됐다. 그리고 현재 상태도 돼요. 완료가 돼가지고 이런 상태로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완료의 시상이 여러 가지 나오는 거를 알고 있다가 문장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때 그 중에 하나로 해석하면 되겠죠. 첫 번째는 과거 완료가 있어요. 이걸 대과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완료된 상태. 그것도 완료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완료의 사상은 단순하게 하나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 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뭐냐면 현 미래 완료도 있어요. 미래 완료. 이건 뭐냐면 이제 이사야서 5장 1절 같은 데 보면 내 백성이 포로가 되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포로된 건 아니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내 백성이 포로가 되었다. 이거를 완료로 써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미래 완료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완료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섯 가지 완료, 단순 과거, 현재 완료, 현재 상태,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이렇게 여섯 가지를 이 완료가 품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완료인데 미완료, 미완료. 미완료는 아직 안 끝난 상태죠. 아직 안 끝난 상태. 아직 안 끝났다. 이런 거예요. 안 끝났다. 이런 얘기인데 이 미완료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첫 번째는 미래가 되는 거죠. 미래. 뭐뭐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완료에 있어서 보통은 이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단순 각오로. 뭐뭐 했다. 이렇게. 완료는 뭐뭐 했다. 이래 놓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미완료는 무조건 미래로 해석하는 거예요.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놓고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해야 되죠. 현재 진행.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도 미완료로 써요. 반복이나 습관. 4번은 의지나 결심. 이럴 때 미완료는 거죠. 쓰는 거죠. 그다음에 5번은 명령. 여러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두면 나중에 미완료에 있을 때 이해할 수가 있죠. 6번은 청유. 권유하는 거죠. 권유. 뭘 좀 해라. 해줘라. 이렇게. 그다음에 그래서 기도문이 나오고 소원이 나오죠. 8번 가능성. 9번에 조건절. 만약에 못 만나면 10번 와우 접속법. 지금 와우 접속법 하면 좀 어려울 거니까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미완료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10가지 정도로. 그런데 우리는 다 참고로 한 번만 들어두고 우리는 1번 뭐뭐 할 것이다. 미완료는 미래를 보고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만 해석한다. 처음에는. 나머지는 이제 문장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미완료는 뭐뭐 할 것이다. 완료는 뭐뭐 했다.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완료는 뭐뭐 했다. 미완료는 뭐뭐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완료와 미완료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완료 시상은 과거 시제, 과거 진행 뭐 이런 게 있고 과거 강조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완료와 미완료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다음 문법을 배우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완료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완료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된 것, 미완료는 어떤 일이 발생되지 않은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동사의 시상은 어스펙트라 그러는데 이 동사의 시상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는 완료와 미완료다. 완료는 뭘로 해석한다? 과거로.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1교시를. 자, 완료는 과거로. 그래서 뭐뭐 했다. 자, 미완료. 미완료는 미래로. 뭐뭐 할 것이다. 자, 우리는 기초 공부에서 무조건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여러 가지 오는 거를 막 생각하면서 해석하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완료는 과거로 뭐뭐 했다. 미완료는 미래로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완료와 미완료를 알아야지 막 여러 가지 오는 거를 다 지금부터 적용하면 안 되고 그런 거 한 번씩은 들어는 보고 이런 게 있다 해놓고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1교시를 마칩니다. 완료는 과거로, 미완료는 미래로. 자, 한번 물어봅니다. 완료는 뭐래요? 과거로. 뭐뭐 할 것이다. 물어봅니다. 미완료는 뭐래요? 미래로. 뭐뭐 할 것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